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비트로 만드는 스마트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비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이크로비트로 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팜을 코딩하는 방법 순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비트는 영국 BBC사에서 컴퓨터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서 네, 2015년에 발표한 교육용 하드웨어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아주 작거든요. 신용카드의 절반 정도 크기로 네, 가속도 센서, 자기 센서, 블루투스, 온도 센서, 빛 센서 등등 또 제일 중요한 마이크로비트의 핵심 25개의 LED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개의 버튼과 23개의 핀 커넥터와 5개의 링 커넥터로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중간에 있는 펌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컴퓨터로 코딩한 것을 이제 마이크로비트라는 하드웨어에 작동시킬 수 있도록 코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지컬 코딩을 통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도 실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과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앞쪽에는 이제 마이크로비트의 진짜 특장점이죠. 25개의 LED 빛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LED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빛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2개, 그리고 터치 센서, 그 USB를 연결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코딩을 넣으려면 연결이 컴퓨터랑 되어야 되기 때문에 USB 커넥터 서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이크로 비트끼리 그래서 라디오 안테나, 네, 배터리 소켓, 뭐 리셋 전원 버튼 등 이런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과 네, 그리고 프로세서고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이크로비트 2점 버전부터는 내장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 버전에는 스피커가 내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뭐 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다른 확장 보드에 꽂아서 다양하게 코딩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아래쪽에 엣지 커넥터에 외부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25개의 핀이 있고요. 엣지 커넥터는 그림의 금색 부분입니다. 구멍에도 연결할 수 있는 5개의 큰 핀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악어 클립 같은 거 물려가지고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비트로 사용하는 다양한 확장 보드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마이크로비트 자율주행 자동차 확장 보드이고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보드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실제로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접속하셔서 마이크로비트라고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요.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에 프로그램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 메이크 코드 에디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에디터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희만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네, 프로젝트명은 저는 수업에서는 그날 날짜와 이름을 써서 동의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에 따라서 프로젝트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프로젝트명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블록 코딩으로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에디터 화면이 나오게 되면 잘 접속을 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같이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크롬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를 검색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마이크로비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아까 교환해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있네요. 음, 이렇게 활용해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메이크 코드 에디터를 눌러서 코딩할 수 있는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으로 해볼까요? 네, 그 다음 새로운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편집기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블록을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블록에는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 블록과 LED 출력, 그리고 아이콘도 출력할 수 있는 간편한 블록들이 있고요. 문자열 출력, LED 스크린 지우기, 무한 반복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블록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 옆에 있는 점점점을 누르고 장치 연결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할 마이크로 비트를 장치 연결을 해두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다운로드만 누르면 저희가 코딩한 거를 바로 마이크로 비트로 보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 비트를 컴퓨터랑 연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USB 쪽은 컴퓨터 쪽에 연결을 해주고요. 네, 오핀 쪽을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케이블 쪽에 연결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뜨거든요. 웃는 모양이 이렇게 뜨네요. 제가 이거를 다른 걸 코딩을 해서 넣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지 다 확인을 해주시고 먼저 마이크로비트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USB 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띄워놓은 에디터 창이랑 마이크로비트를 한번 페어링을 해볼 건데요. 연결을 하셨으면 저희가 연결한 마이크로비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페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장치를 연결을 하고 연결이 완료되면 왼쪽 아래에 다운로드 버튼 옆에 눌렀을 때 만약에 해제하고 싶으면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코딩을 완료하고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한 뒤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완성된 코딩이 마이크로비트에 전송이 돼서 저희가 실제로 내가 코딩한 게 피지컬적으로 작동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코딩 열심히 잘 해놔도 이제 마이크로비트한테 작동하라고 조장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작동이 되지 않아요.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코딩 선생님이랑 똑같이 했는데 네, 작동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저장하는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꼭 잘 알려주시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컴퓨터 사양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컴퓨터와 페어링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코드를 헥사 파일로 저장해서 마이크로비트에다 직접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작성한 코드를 일단은 다운로드하는 방법하고 만약에 이제 직접 페어링이 안 돼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넣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페어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왼쪽 아래 다운로드 버튼 옆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헥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파일로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비트 헥사라는
네. 아니면 저희가 이제 시작이라고 쓰면 시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USB 선을 이용해서 마이크로비트랑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이제 마이크로비트 무슨 드라이브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그 헥스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선택했는데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을 하시는 상황이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고 다시 이쪽 마이크로비트 D 드라이브 이쪽으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페어링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점점점 이 부분에서 장치 연결을 눌러주시면 저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비트랑 연결을 해놓은 상태라서 네, 아까 이제 교환에 있는 대로 네,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눌러주시면 지금 연결이 된 상태였고요. 아까 전에는 이제 웃는 모양으로 코딩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한번 바꿔서 실제로 잘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보면 기본에 아이콘 출력이라고 있는데 얘를 시작 화면에다가 한번 넣고 그러면 음, 네, 특별히 지우라고 안 하면 시작 화면에만 넣어 주어도 이렇게 시뮬레이터에서 트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 하면 알아서 이제 이쪽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하드웨어 제가 연결해 놓은 제 컴퓨터의 마이크로비트로 공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까는 이제 웃는 표시였는데 하트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페어링을 해두면 수업을 할 때도 네, 이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왜 아까 연결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지금 여기 연결 해제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제 연결 해제하면 헷갈리니까 이건 이제 안 됐을 경우 네, 여기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한번 눌러. 그러면 이제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위쪽에 창이 또 뜹니다. 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폴더에 있거든요.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방금 전에 이제 시작이라고 해놨던 게 생긴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복사하기 누르셔도 되고요. 네, 복사할까요? 네, 복사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비트 D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 부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요거 붙여넣기 요거 버튼 누르셔도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네, 또 이제 페어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고 계시면 네,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코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 블록에 있었던 시식하면하고 무한반복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수업을 진행할 때 아주 편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면 안에 있는 블록들이 작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한 블록이 계속해서 반복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시작화면에 저희가 아까 하트를 넣었잖아요. 네, 하트를 넣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무한 반복 안에다가 거를 넣으면 이제 어 시작하면 했을 때 하트는 아주 잠깐 보이기 때문에 몇 초 기다리기 이런 게 없으면 거의 안 보일 거고 무한 반복에 있는 것만 보이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일회성으로 한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래서 0점 세팅이나 세팅하는 블록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코딩할 때는 무한반복 안에다가 넣는 코딩들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따가 실습을 해보시면 네,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수출력과 문자열 출력은 마이크로비트 전면에 있는 25개의 LED, 아까도 하트 모양 예쁘게 나왔던 LED, 출력을 하기 위한 블록이고요. 수나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서 출력하거나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네, 변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기본적인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수출력 0 하는 거, 그리고 무한 반복 안에 헬로를 넣는 거,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력에서 네, 이렇게 수출력 0을 넣으면 시뮬레이터에도 이렇게 0이 나오잖아요. 사실 시뮬레이터에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바로 입력해도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에서 문자열 출력 헬로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방금 어떻게 됐어요? 0은 아주 잠깐만 딱 켜지고 그 다음에 헬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헬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반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0이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네, 시뮬레이터를 실행 중지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보면 실행할 때만 아주 잠깐 0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0. 잠깐 나왔다가 네, 헬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이게 실제로 그냥 이제 페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버튼 간단하게 눌러서 실제로도 구동을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구동이 벌써 돼서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헬로가 계속 나가고 있죠. 네,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무한 반복에 있는 게 계속 반복돼서 실행이 되고 있고, 이제 아까처럼 저희가 또 0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리셋 버튼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시작 화면에 블록 코딩 했던 것도 잠깐 이제 다시 실행이 됩니다. 리셋 버튼 눌렀다가 떼어주시면 0 나왔다가 헬로가 다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아주 잘 코딩이 되었네요. 네, 그 다음에는 한번 자기 무한반복과 문자열 출력 블록으로 이름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기 뭐 이름을 영어로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적어보고 뭐 그게 어렵다 하면 이니셜 정도 적어가지고 실제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왜 이런 거 왜 자동차에 뭐 이렇게 외부에 이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뭐 문구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실제 만들어 본다 생각하면 재미있게 실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도. 그래서 지금 무한반복에 헬로가 있는데, 저는 제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표정환이기 때문에 표정환 이렇게 적었고요.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시뮬레이터에 벌써 이렇게 표정환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다운로드 눌러서 한번 실제로 마이크로비트에서도 구동을 잘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뮬레이터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표정환이라고 지금 잘 어, 구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코딩한 거를 실제로 네, 확인하는 재미가 있죠? 네. 또 기본 블록에 있는 아이콘 출력하는 버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아이콘 출력에 다양한 아이콘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있어서
그 아이콘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LED 출력이라는 블록을 사용해서 직접 아이콘을 그려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실습해 볼 건데요. 먼저 시작 화면에다가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는 아이콘 출력 아이콘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하트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네, 이렇게 우는 표정으로 한번 해보면 처음에 우는 표정 나오고 아까 입력해 놓은 정한표 이렇게 나오는 거, 표정안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네, 직접 그리는 것도 시작하면 해도 되겠지만 두 개를 같이 보는 측면에서 네, LED 출력을 무한반복에다 갖다 놓고 네, 여기에다 원하는 아이콘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표라는 아이콘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네, 방금 전에 다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얼굴, 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직접 자기가 그려보고 싶은 아이콘을 한번 그려서 실제로 마이크로비트에 전송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제가 그린 것도 한번 전송해서 실제로 다운로드해서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는데요. 그러면 네,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우는 표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리셋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우는 표시 나왔다. 표라고 제가 그린 아이콘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실습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습인데요. 반짝이는 태양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는 아이콘을 만드는 거라서 방금 전에 배웠던 LED 출력을 시간을 두고 지금 일시중지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0.5초 정도 되거든요. 네, 일시중지 미리세컨드 하면 1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여기 이제 500을 좀 조정하시면 더 빨리 움직이거나 느리게 움직이게도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같이 한번 실습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를 지우기 귀찮기 때문에 네, 새로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서 이거 하나, 그치? 두 개 이렇게 갖고 오기 전에 중간에 기본에서 일시중지 사실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맥을 좀 빨리 움직이거든요. 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가져다 놓고 다시 마지막 거 모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 얘도 유지될게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실행하시면 땅 되게 빨리 움직이죠. 지금 100ms 해놨기 때문에 얘는 지금 0.1초 단위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다운로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네, 다운로드 했고요. 역시 리셋 버튼 누르면 우는 표시 잠깐 나왔다가 저희가 만들어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땅땅땅땅땅땅 그죠? 0.1초 단위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입력 블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눌렀을 때 뭐 흔들림이 감지될 때, 그런 핀이 눌렸을 때는 조건문처럼 입력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동작하는 블록입니다. 블록의 조건이 만족을 하면 블록 안에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비트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버튼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어, A 버튼, B 버튼 그리고 A, B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눌린 경우에 블록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A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콘 출력 웃는 표시, B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콘 출력은 우는 표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했던 것들은 옆에 공간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입력 탭에서 A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하나 더 갖고 와서 얘를 눌러서 B로 바꿔주시면 A 버튼을 눌렀을 때, B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갖고 왔고요. 네, 기본에서 아이콘 출력에서 네, A 버튼을 눌렀을 때는 웃는 표시, 그쵸? 그리고 B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우는 표시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 더 응용해 볼까요? A, B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도 한번 해볼게요. 자, A, B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는 아이콘 출력을 음, 찍찍찍 얘로 해보고요. 시뮬레이터에도 A 버튼 누르면 웃는 표시, B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시무룩한 표시, 그리고 A, B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이렇게 찍찍찍 되는 표시가 잘 시뮬레이션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얘를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실제로 마이크로 비트에서도 잘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갖고 왔고요. A 버튼 눌렀을 때 웃는 표시, B 버튼 눌렀을 때는 시무룩한 표시, A, B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는 찍찍찍 표시. 이렇게 잘 저희가 코딩한 것이 마이크로비트에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비트에는 기본적으로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온도 블록을 이용해서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들 한번 지워주고 A 버튼 눌렀을 때 온도 값이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버튼 눌렀을 때 온도 값을 갖고 오는데 이렇게 동그란 거는 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에 있는 숫자 출력, 온도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 출력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온도 네, 블럭을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A 버튼 눌렀을 때 지금 21도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음, 진짜 실제로도 그런지 우리 다운로드해서 네, 마이크로비트에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버튼 누르면 우와 30도네요. 지금 좀 사실 방안이 좀 좋거든요. 제가 지금 작업하는 작업실이 네, 31도로 올라와요. 아마 여기 뒷부분에 있는 게 온도 센서여서 제가 아마 손을 가져다 대면 더 올릴 겁니다. 이렇게 32도. 부분에 있는 온도 센서를 만지지 않고 만약에 선풍기 같은 거를 틀어준다든가 하면 점점 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온도 값을 잘 마이크로비트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입력 블록에서 흔들림을 감지했을 때, 네, 뭐가 감지됐을 때 또는 로고 위쪽, 아래쪽, 스크린 하, 스크린 땅, 왼쪽 기울임 이렇게 뭔가 감지됐을 때 이제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블록이 안에 있는 블록이 실행되는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것 중에서도 이런 거는 되게 재밌죠. 자유낙하 이렇게 마이크로비트가 떨어진다든가 뭐 가속도가 한그램 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코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요거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실습 중에 하나인데요.
흔들림을 감지하면 숫자를 출력하는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힌트를 봤었는데 되게 간단한데 재미있는 주사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감지됐을 때 수를 출력할 건데 1부터 6 사이에서 랜덤으로 나와서 친구하고 같이 서로 그렇게 좀 대결해 볼 수 있겠죠. 뭐 동시에 이제 같은 거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동시에 흔들었을 때 나오는 숫자 중에서 많은 친구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토너먼트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숫자도 1부터 6까지로 해놨는데 뭐 사실 더 커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뭐 어떤 숫자를 맞출 수 있는 뭐 빙고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한번 실습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이 감지될 때를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 숫자를 출력을 할 건데 저희는 계산은 가지고 와 보네요. 계산해서 0부터 10 사이에 랜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얘를 6, 0이 나오면 안 되니까 1부터 6 사이 랜덤이 나오게 해보고요. 시뮬레이터에서도 이렇게 하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운로드해서 잘 작동하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본다고 한번 흔들어서 지금 숫자 6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흔들면 5로 바뀌었죠? 또 이렇게 흔들면 또 5네요. 6으로 바뀌어. 저는 운이 좋네요. 3으로 바뀌어. 이렇게 흔들 때마다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로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피지컬 코딩을 하는 가장 어,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화면 코딩만 하면 쉽게 지루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피지컬 코딩하면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코딩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네, 피지컬 코딩이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심화로는 주사위 만들기도 가능한데요. 요거는 해보지는 않을게요. 네, 이거 1부터 주사위 랜덤으로 저장을 해서 이거를 만약에 넘버가 1이면 중간에 점 하나, 정말 주사위처럼 하는 거죠. 주사위처럼. 주사위가 1 이렇게 모눈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길죠. 네. 요거는 각자 심화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비슷한 게임인데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그쵸? 요것도 동일하게 0부터 2 사이 랜덤이 나오게 만들고 끝날 때마다 가위바위보에 맞는 아이콘이 출력이 되면서 이거를 두 친구가 해서 이제 가위바위보로 하고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경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코딩을 활용한 놀이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즐겁게 코딩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아래쪽에 있는 입력 핀을 활용한 코딩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P 0핀을 뭐 0핀, 5핀, 1핀, 2핀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블록의 외부에 연결된 다른 장치를 통해서 들어온 입력을 인식해서 블록 안에 코드를 실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연결이 되게 이렇게 악어 클립을 사용을 해준다든가, 네. 사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어 만약에 이제 GND 부분하고 0이랑 같이 붙잡고 있어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지만 0이 인식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악어 클립을 해 놨지만 손쉽게는 손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해도 우리 몸은 어 전기가 통하잖아요. 고체잖아요. 그래서 네, 손으로 해도 되고요. 뭐 악어 클립이 있는 친구들은 악어 클립으로 진행을 해도
재미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을 눌렀을 때로 코딩을 하면 마치 아까 버튼을 눌렀을 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0이 눌렀을 때 0이 나오게, 1이 눌리면 1이 나오게, 2가 누르면 2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도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P 0 P이 눌렀을 때 자, 기본에서 수출력 0이 나오죠. 이걸 복사할게. 비슷하게 할 거기 때문에 P1, P 눌렀을 때는 1이 나오게 또 복사해서 P이 눌렀을 때는 2가 나오게 이렇게 해볼 건데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0 누르면 0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눌러도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GND를 붙고서 0을 누르셔야 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1 눌렀을 때는 1 나오고 그쵸? 2 누르면 2 나오고 이렇게 잘 작동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해서 실제로도 잘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뭐다? 네,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GND를 한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0을 0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0이 그 다음에는 1에다가 손을 대요. 네, 됐죠? 입이 나오고요. 이게 잘 돼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에다가 손을 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악어 클립으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을 통해서 잘 되네요. 이게 뭐예요? 어떨 때는 되게 잘 되고 그러네요. 네, 되게 잘 되죠, 지금. 조금 늦죠? 지금 약간 네, 늦어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뭐 피아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P, O핀을 눌렀을 때 이게 재생되기. 이거 바로 한번 해볼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코딩은 아니라서. 네. 그러면 도움을 이렇게 완료될 때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해서 복사해야겠네요. 그러면 음악에서 재생 도움. 그러면 P1은 그 도를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피아노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레음, 미음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안 바꿨군요. 비트로 바꾸면 도, 이렇게 되죠. 음. 요거를 실제로 잘 작동되는지 또 다운로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뮬레이터에서 작동 잘 되면 대부분 다 잘 되는데요. 네, 아까처럼 너무 잘 되네요. 그쵸? 음,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다양한 입력 블록들이 있는데요. 이 입력 블록들을 통해서 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가능하고 이것들은 저희가 또 다음에 마이크로비트로 하는 교육용 히트에서 하나하나 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피지컬 코딩을 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네,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신호는 꺼짐과 켜짐, 0과 1을 표현하는 겁니다. 불이 켜짐, 꺼짐, 문이 열림, 닫힘, 신호가 있음, 없음 등. 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딱 표현하는 거를 디지털 신호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약간 각진 모양으로 표현을 하죠.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변화를 표현을 합니다. 온도라든지 길이, 전압, 전류, 각도, 음량, 전파 등을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스위치 형태로 이렇게 왜 방불 같은 거 켤 때 딸깍하면 켜지고 딸깍하면 꺼지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디지털 신호인 거고 이제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왜 무드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이얼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밝아지고 이렇게 돌리면 점점 어두워지고 하는 조명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이크로비트에는 또 앞에 있는 LED 쪽에 빛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밝기 기준값을 어, 네, 조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빛 센서를 이용해서 조건문으로 변수값에 따라서 경고음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게 밝아지면, 그죠? 도라는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건데요. 요것도 뭐 마지막으로 상상 만들기 전에 마지막 실습이라서 바로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실습을 진행을 하셔도 이제 어, 본인의 이제 집안 조도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서 값은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필요 없는 블록들은 일단 지워주고요. 네. 지금 필요한 게 무한반복 블록, 그죠? 그리고 주법문이니까 네, 논리 블록에서 네, 만약에 뭐면 아니면 블록을 바꾸어 왔고요. 빗밟기는 계산에 있겠네요. 이거 보면서 블록들을 찾으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빗밟기. 아하, 죄송합니다. 빗밟기는 입력에 있네요. 네. 아이고, 변수의 색깔하고 헷갈렸습니다. 네. 입력에 네, 빗밟기 가져오시고 얘는 얘 혼자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논리 블록에서 네,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옵니다. 비교 연산자. 지금 비교 연산자 중에서 얘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연산자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 일단 넣고 빗밟기는 앞쪽에다 넣고요. 네, 그때는 같거나 일단 저희 교환에 있는 대로 네, 빗밟기가 더 크거나 같다. 그렇죠? 지금 현재 128이라고 나오고 네. 네, 어쨌든 그러면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까? 지금 뭐 바로 되는 건 아니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밝아지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위에다가 종이 같은 걸로 어둡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 종이를 딱 치우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코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 도움을 이렇게 하고, 아닐 때는 시끄러우니까 모든 소리를 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128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시뮬레이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영어로 만들었죠. 시뮬레이터에서. 근데 그러면 뭐 14만대도 이렇게 정보가 올리네요. 네, 이렇게 할 건데 일단 한번 교환대로 그대로 한번 다운로드 해보고 그 위에다가 제가 잠깐 종이 같은 거를 한번 손 되겠네.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앞에 이제 LED가 빛센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으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떼는 순간 이렇게 아까 저희가 코딩한 것처럼 도 소리가 계속 나죠. 도도도. 네, 이렇게 소리가 나는 도난 방지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소프트웨어 기초가 되는 다양한 기본 예제들을 같이 실습을 해보았고요. 제가 조금 말이 짧기 때문에 중간중간 네, 멈춰놓고 실습하고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스마트팜 본체를 같이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 코딩 같이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